자, 일어나시고요. 거기 887페이지 제6절에 건설형 공사계약 보세요. (887페이지) 제6절에 건설형 공사계약 중요하다고 좀 표시해 놓으시고요.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이 그 14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의 거의 80% 차지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제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단 무슨 기준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일단 진행 기준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진행 기준. 거기 두 번째 줄여보실래요 지금? 여러분 기준서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다음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기준서가 지금 저희 이 교재는 앞에 머릿말에 나오지만 17호 정도까지 반영이 돼 있고, 현재까지 확정돼서 나온 건 13호까지인데, 거기 보시면 4호가 수익인식, 12호가 건설형 공사계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배운 건 대부분 어디 있는 거 배웠냐면 제 4호 수익인식이라고 되어 있는 기준서, 거기 있는 거 배우는 거고요. 12호가 제목이 뭐냐면 건설형 공사계약이니까 얘가 어디 회계처리 나와 있겠어요? 건설업 회계처리 나와 있겠죠. 건설업. 걔가 12호가. 그래서 지금 배우는 제 6절 여기 내용은 요 기준서 제 12호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세요. 이렇게. 근데 그 기준서 12호에 적용을 받는 게 그 밑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건설공사계약이 당연하죠. 건설업이니까.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이라고 나누는 거죠.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선박. 이런 걸 뭐라고 불렀죠, 우리? 주문 생산하는 건데, 주문 생산하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예약 매출. 이렇게 배워, 예약 매출. 들어봤죠, 이거? 예약 매출인데, 결국 이 예약 매출도 결국 무슨 기준이에요? 예약 매출도. 진행 기준이에요. 예약 매출도 진행 기준. 그러니까 예약 매출도 기준서 몇 호 적용받는다? 12호 적용을 받더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약 매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은 기타가 있는데, 거긴 참 잠깐 보시면 세 번째 마지막 거 보세요. 거기 점점점 있는데 마지막 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청약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공사거든요. 분양공사. 조금 이따 건설업 배우시면 분양공사도 할 거예요. 우리 분양공사도 하는데 바로 분양공사가 예약 매출 성격이에요. 예약 매출.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분양공사가 왜 예약 매출 성격이냐면은 우리나라 분양제도가 현재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선분양, 후분양. 이 뭔지 몰라요? 이 선분양이라는 게 아파트 짓기 전에 분양하는 거고요. 후분양이라는 게 아파트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건데요. 우리 현재 선분양이죠, 선분양.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후분양으로 바꾸자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후분양하는 것을 건설업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후분양하는. 왜냐 건설업체들은 선분양이 좋거든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분양을 선분양하면은 이게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분양만 잘 되면 자기 돈 갖고 공사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들 돈 갖고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해서 다 팔아버리면 그 계약한 사람들이 꼬박꼬박 뭐 내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이렇게 돈 쭉 꼬박꼬박 내잖아요. 그 돈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자금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아요, 건설업체들이. 근데 이 선분양의 단점은 돈 받아놓고 어떻게 다 도망가 버리는 놈 생기잖아요, 이게. 그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분양해놓고 계약자들 돈 받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냥. 건물 안 짓고. 그러면 계약자들이 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려면 후분양 다 지어놓고 분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일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건설업체들이 부담 생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하여튼 아직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선분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약 매출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주문 받았잖아요. 이미 다 판매가 끝났고 아파트가 그걸 이제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약 매출 성격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준서 12호 적용하지 않는 게 두 가지 동그라미 1, 2번 써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써 있나?
읽어보셨으면 사례를 하나 적어놓으세요. 자동차 회사라고. 자동차 회사. 지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동차 회사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읽어보면. 여러분 자동차 회사들도요. 요즘에는 자동차가 잘 안 팔리죠.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뭐 잘 팔리는 건 잘 팔리고요. 근데 아무튼 그 경기가 좋을 때는요.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만들기가 바쁘게 막 팔려버리니까 주문해야 되는 거 알아요? 자동차 사려면 좀 2달 기다리셔야 되는 2달. 가서 주문해 놓으면 2달 후에 내가 주문한 차가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도 주문 생산이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문 생산이면 뭐라 해? 아까 방금 전에 예약 매출? 예약 매출이니까 진행 기준 써야겠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 읽은 것처럼 반복된 공정을 가지고 표준화된 물건을 계속 만드는 거는 주문받아서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판매 기준 쓰는 거지 기준서 12호 적용하는 거 아니다. 그게 동그라미 1, 2번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일단 넘어가요. 넘어가서 공사수익인식방법이 나오는데 공사수익인식방법은 크게 두 가지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뭘 알면 돼요? 진행기준만 잘하면 되죠. 우리 진행기준이니까. 그 진행기준을 먼저 보시면은 쭉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맨 밑에 정액공사계약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원가보상공사계약이 있어요. 일단 이번에 기준이 개정되면서 이 원가보상공사계약이라는 게 추가된 거예요. 추가. 그런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요. 시험에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 정액공사 계약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액공사 계약만 잘하면 되고 원가보상공사 계약은 어떤 것이냐 이해만 좀 하면 되는데 일단 정액공사 계약이란 게 뭐냐면은 거기 정액공사 계약은 결국 도급공사 말이에요. 도급공사. 정액공사 계약, 도급공사. 그러니까 일정 금액의 계약을 해서 그 금액에 공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가 이거예요. 정액공사 계약. 우리가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이 건물 지으려니까 한 20억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건설회사랑 얼마에? 20억의 계약 체결하고 건물을 짓는 게 정액공사 계약이에요. 도급공사라고 많이 부르는데 반면에 889페이지 원가 보상공사 계약은 좀 달라요. 얘는 뭐냐면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아주 특수한 공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건물을 얼마에 지을지 예측을 못 하겠어요. 예측을 못 하니까 건설회사가 야 얼마에 하자 금액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억에 하자. 20억일까? 그걸 모르겠어요. 얼마가 들어갈지를. 그럴 때 이런 계약을 해요. 내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건설이 다 끝나면 원가가 집계될 거 아니에요. 원가가 집계되면 원가만큼은 다 보상해야 되고 거기다 내 마진을 10%는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원가에다가 마진 10%까지 붙여서 돈 줘라.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가 보상 공사 계약인데 이걸 시험에 못 내는 이유는 이걸 내버리면 가봐야 원가가 나오잖아요. 미리 모르잖아 이게 미리.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못 내요. 내봐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가 또 있냐 원가 보상 공사 계약이. 이게 지금 기준서 12호 적용받는 게 아까 잠수함 받는 선박 만드는 것도 있죠. 이 잠수함을 누가 만드냐면 우리나라 지금 대우중공업에서 만드는데 지금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발표된 거 신문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도 핵잠수함 만든다고? 핵잠수함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해군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잠수함 만들어주는 계약. 근데 얼마로 계약 체결할지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금액이. 왜냐면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핵잠수함이 한 대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체결해. 원가 보상 공사 계약. 내가 원가 발생한 건 다 보상하고 마진을 얼마 챙겨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보는 건 정액공사 계약.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 그거만 잘 하시면 되고 889페이지에 완성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완성기준은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잘 몰라도 되는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 완성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동그라미 1, 2, 3 나와 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단기인 경우, 진행률을 모를 경우, 대금의 수가 불확실한 경우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일 땐 뭐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완성기준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완성기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런 경우에도 진행 기준 쓰는 걸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고, 맨 밑에 보시면 진행 기준과 완성 기준 비교되어 있는데 물어볼게요. 이건 알아야 돼요. 비교되어 있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신뢰성이 좋아요? 완성 기준과 진행 기준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신뢰성이 좋다? 완성 기준이 신뢰성이 좋죠. 왜냐하면 진행 기준은 뭐가 개입돼요? 진행률, 진행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진행률을 하려면 뭐가 개입된다? 주관이 개입돼요. 주관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신뢰성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둘 중에 목적 적합성은 뭐가 더 좋아요? 목적 적합성. 진행 기준이 더 좋다. 왜요? 적시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잘 비교하시고 넘어가요. 890페이지 공사수익 계산과 회계처리인데, 계산하는 방법은 읽어보시고 나중에 중간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꼭 알게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거기 원가기준법, 투입량기준법, 산출량기준법 봤나요 지금? 그 세 가지 나와 있는 거 바로 밑에 보세요. 세 가지 나와 있는 거 바로 밑에. 거기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 얘기가 나와요. 기업회계 기준. 거기 맨 끝에 보세요. 앞부분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맨 끝에 보니까 그 문장, 그 문단, 즉 원가기준법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투입량 기준 또는 산출량 기준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다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맨 끝에. 그래서 원가기준법이라는 게 뭐냐면 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파악한다는 거고요. 투입량 기준법이 뭐냐면 투입량이라는 게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계장치 투입 시간 또는 인부들의 작업 시간, 뭐 이런 투입량을 가지고 진행률을 파악하겠다 이런 건데 별로 잘 안 나와요. 산출량 기준은 뭐냐면 산출량 가지고 하겠다. 제일 쉬운 게 도로공사인데, 우리가 도로를 100km 100km 도로를 닦는데 지금 50km 닦았어요. 현재까지. 그럼 진행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50%. 이렇게 하자는 게 무슨 기준? 산출량 기준이에요. 산출량 기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원칙이다? 원가기준법이 원칙이고 나머지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는 거의 99% 뭐가 나오냐면 원가기준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잘 하시면 돼요. 891페이지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중간에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진행기준 보세요. 이게 이제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요. 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제 공사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이제 돈 나가잖아, 이제. 그 돈 나갈 때 거기 보세요. 재료비가 나가든 인건비가 나가든 돈이 나가면 뭘 잡도록 돼 있어요, 보니까? 미성공사를 잡도록 돼 있어요, 미성공사. 그 미성공사라는 개정 과목은 알고 계셔야 돼, 앞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얘가 뭐의 약자냐면 이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미완성공사, 미성공사. 그래서 미성공사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밑에 공사원가 청구할 때요. 공사원가 청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발주자가 있어요. 발주자. 발주자가 뭔지 알죠? 건물 지어달라고 한 사람을 발주자라고 그래요. 건설회사가 건물공사 따내는 거를 수주한다 그래요. 수주. 들어봤죠? 수주. 그다음에 발주 이렇게 하는데, 그 발주자한테 건설회사가 뭐 달라고 해야 돼요?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 그렇게 공사원가 청구했을 때는요, 회계 처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돈 달라고 했을 때는 회계 처리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돈 받았을 때 회계 처리가 있어요. 돈을 받으면 그때 받은 돈이 먼저 받은 돈이라면 선수금이에요. 만약 미수금이 있었다면 미수금 없애겠죠. 근데 먼저 받은 거는 선수금 잡았고요. 기말에 갔어요. 그 밑에 기말이거든요. 기말에 갔을 때 결산일 날 완성 기준이라면 완성될 때까지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그런데 진행 기준이기 때문에 뭐만큼? 진행된 정도만큼 뭘 잡자는 거죠? 수익을 잡자. 그래서 대변에 공사 수익을 잡아. 이거 해볼 거예요. 조금 이따 회계 처리. 공사 수익을 잡고, 공사 수익 잡을 때 뭐부터 없애요? 선수금 있으면 선수금 먼저 없애고요. 부족하면 미수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수익을 잡았으면 뭐도 잡아야 되죠? 수익을 잡았으니까 뭐도 잡아야 돼? 비용도 잡아야죠. 비용, 원가. 공사 원가 발생한 것만큼 잡아야 돼. 근데 공사 원가 발생한 건 어디 집계돼 있었어요? 아까 미성공사에 집계돼 있었기 때문에 미성공사를 없애면서 공사 원가를 잡아요.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기말 현재 미성공사는 얼마 되겠습니까? 제로 되죠. 제로.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 이따가 밑줄 쳐드릴 거고. 그 밑에 완성 기준 옆에 있는 거는 여러분 혼자 보시고 그 표 밑에 보세요. 표 밑에 두 번째 줄.
미성공사 계정은 밑줄 치세요. 제조회사에서 제조원가 계산 시 사용하는 제공품 계정이랑 유사한 재고자산 계정이다.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892페이지 네 번째 줄 끝에 다섯 번째 줄이에요. 결국 따라서 진행 기준에 의할 경우 회계연도 말 뭐는 없다? 미성공사 계정 잔액은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거기 밑에 줄 보세요. 완성 기준에 의할 경우 미성공사 계정 잔액은 공사 기간별로 수익 비용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원가 누적액을 그대로 나타내고 완료 시에 대체된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런 완성 기준 잘 나오진 않지만 진행 기준이랑 비교해서 잠깐 나와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예제 11번부터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장 꺼내시고요. 같이 하세요. 자, 예제 11번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여기다가 2000x1년, 2000x2년, 2000x3년 이렇게 적으세요, 지금. 적으시고 거기 자료 주어진 거 가지고 발생 원가를 적으세요. 30만원, 61만 6천원, 90만원 이렇게 적으세요. 적으시고 추가 발생 예상 원가 적으세요. 이렇게 50만원, 26만 4천원, 제로 이렇게 적으세요. 다 적었으면 여기 합계 내세요. 합계 내시라고요. 여기까지 일단 적으세요. 같이. 여기까지 적고 나면 잠깐 설명할게요. 자, 이게 몇 년짜리 공사예요, 지금? 3년짜리 공사인데 얼마짜리 공사예요? 얼마짜리 공사? 100만원짜리죠? 그 100만원을 우리는 공사 계약 금액이라고도 부르고 도급 금액이라고도 불러요. 도급 공사니까. 도급. 알아죠? 이런 표현. 도급. 도급 공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액 공사 계약이죠. 이게 원가 보상 공사 계약이 아니에요. 정액. 금액을 정해놨잖아요. 얼마라고. 100만원.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런 거고요. 3년짜리 공사예요. 근데 자료 보니까 얘 보세요. 얘는 확실히 하는 겁니까? 추정한 겁니까? 얘요, 얘. 확실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발생한 원가 집계한 거잖아요. 요 밑에 거는요. 추정한 거죠? 앞으로 2년 동안 이만큼 발생할 것 같다는 거 예상한 거예요. 이 밑에 있는 80만 원을 뭐라고 그러냐? 총공사 예정원가 이렇게 불러요. 그럼 2001년에 이 회사는 얼마면 공사를 완성할 줄 알았어요? 80만 원이면 그 얼마를 벌 줄 알았어요? 20만 원 벌 줄 알았죠. 그런데 1년 더 지나니까 원가가 이만큼 집계됐어요. 이거 확실한 거죠. 2002년에 발생한 건 얼마예요? 빼보면 되는 거죠. 이게 누적이니까 31만 6천 원. 이건 확실한 건데 이게 뭐예요? 추정한 거죠. 밑에 게. 그러니까 이게 총공사 예정원가. 이해돼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 이익 날 줄 알았어요? 12만 원 이익 날 줄 알았고 공사를 완성해 보니까 얼마 이익 났어요? 10만 원밖에 이익이 안 났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년 총공사 예정원가가 바뀌었죠.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느 회사든 다 그래요. 건설공사 문제가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건 없어요. 다 달라져 이렇게. 왜 이러냐면은 건설회사들이 3년짜리 공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3년 동안 발생할 공사원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혹시 나중에 건설회사 감사 나가셨을 때 건설회사 그런 회사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건설회사의 회계가 가장 우리나라의 회계 처리 중에 개판이에요. 건설회사는 원가를 집계하는 게 아니라요. 원가를 만들어요. 우리가 공사 원가를 얼마로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면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라는 게 공사에서 원가가 집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목표 원가가 있어요. 우리 이만큼 공사 비용을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 사무실 여러분들이 공사 현장 가보면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현장 사무실. 현장 사무실 내에서 그 현장의 원가가 집계되는데
거기가 이제 자기들 마음이에요. 자기들 마음. 그래서 한 공사 건설 현장이 끝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인부들 도장들이 이렇게 나와요. 가장 많이 조작할 수 있는 게 건설회사들은 대부분이 다 일용직 그 근로자들이잖아요. 거기가 건설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 와서 일당 받고 일하고 하는 사람들. 걔네들이 통제가 잘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일하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면 그냥 도장 찍으면 돼요. 도장 이렇게 와서 일했다고 하고 돈 받았다고 거짓으로. 그럼 뭐가 막 만들어져요. 인건비가 막 만들어져. 인건비. 자재는 안 산 거 샀다고 하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가를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 정확히 맞추는 회사가 더 이상한 회사예요. 아무튼 그런데 매년 달라지는 게 정상적인 거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집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공사와 관련해서 이거를 무슨 기준으로 인식하려는 거예요? 진행 기준으로 잡으려면 뭐를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진행률을 계산해야 돼요. 이게 핵심인데 이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진행 기준 못해요. 진행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행률 계산하는 건 무슨 법이다 아까? 원가 기준법. 이렇게 원가를 가지고 해요. 원가. 그랬을 때 여기 진행률 계산할 건데 잘 보세요. 분자에 얘가 들어가는 건 다 알겠죠? 그러니까 진행률 나누기 해야 되는데 분자에 얘가 들어가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갈 거냐 알아야 되는데 분모. 얘일 것 같아요. 얘일 것 같아요. 이걸 나누기 할 때 얘로 나눠야 돼요. 얘로 나눠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라고 착각하는 경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안 돼요. 얘 아니고요. 얘인데 왜냐면은 얘를 쓴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절대로 이 자료가 3년치 자료가 다 주어지지만 2001년에 이걸 알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는 이때 가서 알게 된 거고요. 이거를 알았다면 처음부터 여기다 얼마라고 쓰면 돼요? 90만 원이라고 써야지. 여기를 왜 80이라고 썼다 90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지 않죠. 당연히 이건 뭐로 나눠야 돼요? 이걸로 나눠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나누기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누기 이걸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나누기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적의 추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 그때 얼마 돼요? 70%. 이해되죠 지금? 해보나마나 몇 프로? 100%. 이렇게. 진행률 계산하는 거 잘 아시고 이 진행률만 계산하면요 다 푼 거나 다름없어요. 같이 해보세요. 이제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면 공사 이익이 나오겠죠. 자,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공사 수익을 다 더하면 3년치 얼마 돼야 될까요? 얼마? 공사 수익 다 더하면 100만 원이 돼야 되죠. 100만 원. 공사 원가를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요? 90만 원 돼야 돼요. 90만 원. 그러면 얼마 이익 났다는 얘기예요? 10만 원 이익 났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공사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요? 10만 원이 돼야 돼요. 이거를 일단 아세요. 잘.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얻은 수익과 비용인데 이것이 진행 기준이 아니라 완성 기준이라면 어느 회계연도에 다 잡히겠어요? 2003년에 다 잡히는 거예요. 완성 기준이면 완성된 회계연도에 다 잡는 거예요. 그게 완성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기준? 진행 기준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진행률에 따라 잡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100만 원을 여기서 얼마 잡으면 돼요? 37만 5천 원 잡으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얼마 잡으면 돼요? 누적으로 70% 잡으면 되니까 70만 원인데 이거 빼야 되겠죠. 그렇죠? 다 잡으면 돼. 다 잡으면. 다 잡은데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빼니까 더하면 맞아요. 이렇게. 원가 적는 건 되게 쉬운데요. 발생한 원가 적으면 돼요. 그냥. 발생한 원가 그대로 적으면 돼요. 발생한 원가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 그대로 적어요. 빼시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빼기만 하면 돼요. 7만 5천 원. 여기는 얼마예요? 9천 원. 16,000원. 이게 끝이고요. 이 세 개 더해보세요.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올 거고. 이게 끝이에요. 진행 기준. 그러니까 진행 기준은 진행된 정도만큼 뭐 잡죠? 이게
수익 인식하자, 비용 인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이거? 지금부터 뭐 해보시냐면 또 8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제 12번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한 거랑 똑같이 해보세요. 해드릴 거니까. 예제 12번을 지금 한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비교해 드릴 거니까 잘 해보세요. 깨끗하게. 거의 뭐 다 해가시는 것 같은데 같이 맞춰드릴 테니까 못하신 거 하시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원가 이렇게 집계하셨죠? 우리 집계해서 총공사 예정원가들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 문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나오는 건데 얘 특징은 뭐냐면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 이게 200만원짜리 공사 2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도급 금액인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공사 전체적으로 뭐가 난다는 게 생겼어요. 손실.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된 회계연도가 몇 년도예요? 이거 공사하면 어차피 손실 나겠구나. 이걸 알게 된 회계연도가 언제? 2002년이에요. 2001년에는 이익 날 줄 알았어요. 2002년이 돼가지고 아 손실 나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손실 나게 되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회계연도가 되게 중요한 회계연도예요. 우리 좀 이따 공부할 건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 문제가. 원가가 집계가 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진행 기준에 따라 하려니까 뭘부터 계산해야 돼? 진행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진행률 계산하는 건 뭐에 따라서? 원가 기준법. 이거 나누기 이거 하는 거죠. 이렇게. 얘도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 다 알죠. 이렇게.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수익과 원가 잡는데 일단 수익은 얼마? 200이잖아. 200. 200을 진행률만큼이니까 곱하면 얘는 80%니까 곱하면 160인데 얘 빼야 되니까 85만원. 얘는 뭐 곱한 다음에 빼니까 40만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원가 적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발생한 거 적으라고 그랬어요. 얼마예요? 60만원. 여긴 어떻게 해요? 빼야 되죠. 이렇게. 빼니까 얼마예요? 108만원이에요.
빼니까 얼마예요? 47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 빼볼게요. 얼마 나오든가 이거 하니까 15만 원. 여기 빼니까 23만 원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고 빼니까 7만 원. 다 더하니까 얘 나오죠. 확인하세요, 지금. 자, 한 문제만 더 풀고요. 설명할 거예요. 898페이지에 예제 13번. 그것도 해보세요, 지금. 이것도 뭐 거의 대부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같이 맞춰보세요. 지금 하시면서. 자, 여기 원가 집계된 거 80만 원, 96만 원, 97만 원 나오셨을 텐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 공사는 공사 전체적으로 손실 나요, 안 나요? 이 공사 전체적으로 손실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한 번도 공사 손실 날 거라는 거 예상된 적 없어요. 한 번도 공사 손실이 날 거라는 걸 예상한 적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해되세요? 그게 이 문제랑 차이점이에요. 방금 전에 문제랑 이 문제 차이점. 얘는 공사 손실 난다는 거 예상한 적 없어요. 자, 그런데 해볼게요. 진행률이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면요, 25만 원 되고요, 여기가 25만 원 되고요, 여기가 50만 원 된다는 거 해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원가는 발생한 것만큼 적는 거니까 여긴 얼마예요? 20만 원이고요. 여기는 빼보니까 28만 원이고요. 여긴 빼보니까 49만 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익이 얼마냐면 빼니까 여기가 5만 원이고요. 여기가 빼니까 3만 원 손실 나고요. 여기가 하니까 1만 원이에요. 다 더하니까 얘 나오죠. 확인하세요, 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이거 잡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다 다르지 않죠? 다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다 이해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잘 보면 여기 손실 나잖아요. 이 손실 나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전체가 손실이어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원가가 워낙 낮게 발생할 줄 알았잖아요. 갑자기 확 높아졌죠, 이게 원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진행률만큼 이익 잡은 게 5만 원인데요. 전체 이익을 넘어버렸죠, 벌써. 그럼 손실 잡아야지만 이게 커버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워낙 많은 이익을 잡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실이 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익인데. 그런 케이스에 이거는. 저거랑 좀 다른데. 제가 다 해봤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쪽부터 할게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푼 거 있죠, 이렇게 칠판에. 이것이 시험 문제 일단 잘 나와, 이런 것들이. 이 셋 중에 뭐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냐면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손실 나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얘를 제일 잘해야 돼요. 얘를 제일 잘해야 되고, 얘가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얘가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은, 공사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나고요. 매년도 이익이 나요. 가장 일반적인 거.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얘는. 그리고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공사가 시험에 나오면 1년짜리 공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1년짜리 공사는 안 나와요. 하나만 하잖아요, 그거는. 2년짜리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2년짜리 잘 안 내요. 2년짜리도 되게 쉽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년짜리예요. 3년짜리를 내야 좀 재미도 있고, 둘째 년도를 내야 좀 뭐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 회계년도짜리가 제일 잘 나오고요. 네 회계년도짜리도 내요, 시험에. 가끔. 5회계년도 나오는데 그런 건 좀 지겹죠. 근데 아무튼 뭐 세 회계년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 4년, 5년도 나올 수 있다. 알아두시고. 아주 여러분들 요게 제일 잘 나와요. 둘째 회계년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자면은 이걸 출제하면 얘를 물어보거나 얘를 물어봐요. 얘를 물어보거나 얘를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러면 얘가 더 쉬워요, 얘가 더 쉬워요. 둘 중에 그럼 얘는 왜 안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얘는 빼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건 바보예요. 출제가. 그래서 아니 빼면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안 물어보고요. 얘를 물어보는데 얘가 더 쉽죠? 얘는 얘만 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얘는 얘까지 빼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출제자는 당연히 얘를 더 많이 물어보겠죠. 얘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그 공사 이익을 물어볼 때 이 이익을 원칙적으로 수익 찾고 비용 찾아서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원칙인데 이 이익만 바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걸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잘 되면 쓰시고 나중에 이익 찾을 때 객관식 풀 때 이게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면 하지 마세요. 괜히. 되게 쉬운 건데 이 7만 원선은 어떻게 찾으냐면 진행률만 나오면 되죠. 진행률이 나오면 잘 보세요. 진행률이 나오면 얘가 이 회계년도에 이익 날 게 얼마라고 예상했어요? 2001년엔 이익 날 게 얼마라고? 20만 원. 20만 원이 이익 날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20만 원 이익 날 거 중에 진행률만큼 잡았겠죠? 진행률 37.5%. 그럼 나와요, 이게. 밑에 거 보세요. 9천 원. 9천 원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요때 이익이 얼마 날 것 같아요? 12만 원. 12만 원이 이익 날 것 같은데 몇 프로까지 잡았겠어요? 누적으로. 70%. 70%까지 잡혔을 텐데 전년도에 잡힌 건 빼야 되잖아요. 7만 5천 원 빼면요. 딱 나와요, 이게.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얘 보세요. 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얼마 나요? 10만 원. 뭐 진행률 100%니까 곱하나면 안 하고요. 빼기 뭐만 빼면 돼요? 잡았던 것만 빼면 돼요. 7만 5천 원, 9천 원 이렇게. 그럼 얘 나와요.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얘가요. 요 30만 5천 원이 요 100만 원에 몇 프로예요? 100만 원에 몇 프로? 30.5%. 요 30만 원이요. 요 80만 원에 몇 프로예요? 30.5%. 둘 다 37.5%니까 전체 여기서 뺀 거에 이거도 같겠죠, 이게. 아니. 수익과 원가를 다 37.5%씩 잡았잖아요. 전체 뺀 거에서 37.5%에도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린 거고,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이거 보세요, 같이. 여기 보시면 얼마 이익 날 것 같아요? 40만 원. 40만 원 이익 날 것 같은데 몇 프로? 37.5%. 이거 나와요, 그러면. 얘 보세요, 얘. 얘는 얼마 이익 날 것 같아요? 10만 원 손실이죠? 10만 원 손실 날 것 같아요. 10만 원 손실 날 것 같은데 몇 프로? 80%. 8만 원 손실이죠, 8만 원. 전년도에 잡았던 이익 빼야 돼요. 15만 원. 이게 얼마 돼요? 23만 원. 얘 잘 보세요. 얼마 손실 나요? 15만 원. 15만 원이잖아요. 이거 빼야 되죠? 15만 원. 손실 난 건 더 해야 되거든요. 23만 원.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7만 원 나와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뭐 확인하는 거니까.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쪽도. 여기 5만 원 보세요. 얘가 얼마 이익 날 것 같아요? 2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25%. 하면 나오거든요, 이거. 이쪽 보세요. 여기는 얼마 이익 날 것 같아요? 4만 원. 몇 프로? 50%. 뭐 빼야 돼요? 5만 원 빼야죠. 빼면 얘 나오거든요. 얘는요, 얼마 이익 날 것 같아요? 3만 원. 빼기 5만 원. 더하기 3만 원. 이해돼요? 이렇게 하니까 나와요. 확인하시고요. 지금 해드린 게 이해가 잘 되시면 나중에 한번 이거 물어보면 이용해 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다 똑같으니까. 다 했죠? 지울게요. 지우고 얘 좀 설명 더 할게요. 그 책 보시면은 892페이지 8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진행 기준에 따른 연도별 손익이 나오는데 그게 이거라는 건 아시겠죠? 확인하세요. 지금 893페이지에 분계를 좀 봐드릴게요. 진행 기준만 봐드릴게요. 진행 기준 보면 얘가 공사가 처음에 원가가 얼마 발생했어요 보니까 30만 원 발생했죠. 그럼 이거 발생한 것만큼 뭐 잡혔겠어요? 미성공사 잡혔다가 공사대금 회수된 거는 자료 보세요. 자료 봐야 돼요. 자료 보니까 얼마 회수했죠? 2001년에 자료에 있잖아. 자료에 얼마? 20만 원 현금 회수했으니까 20만 원 받았을 때 먼저 받았잖아요.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기말 결산할 때 여기 보세요. 결산할 때 수익 얼마 잡자고 여기? 37만 5천 원 잡자. 그러니까 수익 이만큼 잡아야죠. 그러니까 뭐부터 까요? 선수금 있으면 선수금 먼저 까고요. 남는 것만큼 미수금. 수익 잡았으니까 뭐도 잡아야 돼요? 원가도 잡아야 되는데 이 원가는 미성공사 발생한 것만큼 잡는 거죠. 이렇게. 미성공사 없어지면서 공사원가 잡혀. 그러니까 미성공사는 제로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되고 2002년에 가면 또 미성공사 또 발생하고요. 대금 회수했을 때 잘 보시면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여기? 40만 원 들어오니까 뭐부터 없애야 돼요? 미수금 있는 거 먼저 없애야 돼요. 미수금. 그런 다음에 선수금 잡는 거예요. 확인 잘 하시고 기말 결산할 때 여기 보세요. 얼마 잡을 수익? 32만 5천 원. 이거 잡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뭐부터? 선수금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미수금 잡고 공사원가 얼마 잡아요? 31만 6천 원. 2003년 여러분 혼자 봐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894페이지에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대체표하고 먼저 손익계산서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진행기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완성기준 보세요. 완성기준 어느 기준도에 다 잡았어요 이거. 2003년에 다 잡았죠. 확인하세요 지금. 그 다음에 거기 대차 대조표에 미성공사 보시는데 진행기준 미성공사가 매년 얼마예요? 매년 거기 없죠. 없잖아요 그렇게. 진행기준은 미성공사가 제로예요. 알아두시고 그 밑에 완성기준 보세요. 완성기준은 미성공사 얼마씩 돼 있어 거기? 30만원, 61만 6천원 나중에 제로죠. 그러니까 완성기준은 미성공사의 원가가 집계되다가 언제 없어져요? 완성된 회계연도에 없어진다. 그렇게 잘 정리하세요. 89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얘야 돼.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일단 밑줄 먼저 쳐놓고 이거 설명할게요. 이거 중요한 거. 공사 손실의 회계처리라고 돼 있는데 몇째 줄 보시냐면은 7번째 줄 보세요. 진행 기준은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이익을 인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진행 정도에 따라 인식해야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지만 보수주의 때문에 손실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손실액 전액을 다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완성 기준은 완성 시점에서 이익을 인식하니까 손실도 완성 시점에 인식해야 되지만 보수주의 때문에 손실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전액 인식한다. 그런 거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 그 밑에 회계처리 있는데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예제 12번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요. 이 문제 나오면 이거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를 꼭 확인해야 되냐면은 공사 손실이 예상된 회계연도가 언제냐를 꼭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손실 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다는 것이 예상된 회계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210만 원인데 지금 얘는 이 회계연도가 되니까 공사를 끝내면 얼마가 손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10만 원 손실이구나. 그러면 잘 보시면 진행률이 몇 프로? 80%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른 회계 처리 안 하더라도 진행률 정도만큼은 뭐가 잡혔을 거다? 손실이 잡혔어요. 확인해 볼게요. 자, 요 밑에 보시면 15만 원, 23만 원이죠? 두 개 더해 보실래요? 눈으로? 얼마 돼요? 마이너스 8만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8만이라는 게 요 10만 원 손실에 정확히 몇 프로? 80% 잡힌 거 아니에요? 80%.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진행률만큼 잡는 거니까 당연히 손실이 나는 것도 진행률만큼은 잡혀요. 알아서.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 손실이 더 있잖아요. 진행되지 않았는데 손실이 더 얼마 있는 거예요? 2만 원 있는 거지, 2만 원. 그러니까 그건 금방 계산되는데 1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8 하면 나오잖아요, 그냥. 2만. 이게 2만 원. 그거만큼은 손실이 예상되지만 아직 인식되지 않은 거죠. 그건 원래 인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행 기준에 따르면. 인식 안 하는 거죠, 원래는. 그건 이 회계년도 인식하면 되잖아요. 그건 가만히 놔두다가. 그런데 여기 뭐가 개입됐어요? 보수주의. 손실이 날 때는 못 참겠다 이런 얘기예요. 손실을 나면 손실은 빨리 잡아라. 땡겨 잡아라. 그게 보수주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미래 예상되는 예상 손실만큼은 예상 손실만큼을 미리 잡아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핵심이 뭐냐면 예상되는 손실이 얼마일 거냐 이거 있죠? 이거 물어보는 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요거. 근데 저 예상 손실 찾는 거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찾는 게 좋아. 이건 간편하게 하는 거고요. 어떻게 찾는 게 좋냐면 이렇게 찾아야 돼, 이거. 얘가 잘 보면 미래 기간에 공사 수익 잡을 게 얼마 남아 있어요? 진행률이 80% 됐으니까 전체 공사 수익 중에 몇 프로 남았어요? 20% 남았으니까 20% 곱해보면 얼마 남았어요? 40만 원 남았어요. 미래.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원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42만 원이죠. 미래. 42만 원만큼의 공사 원가가 발생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미래. 그러니까 얼마만큼 손실 나는 거예요? 2만 원만큼 손실. 이렇게 찾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찾아야 되고 이건 간편법이에요. 책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 간편법.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2만 원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해요. 2만 원을 찾으면 그 2만 원만큼의 손실을 어느 회계연도에 잡자는 거예요. 2002년에 잡아주자. 그럼 2002년에 얼마만큼의 손실을 땡겨 잡는 거예요? 2만 원만큼 땡겨 잡는 거예요. 이렇게. 2만 원만큼 손실을 땡겨 잡으니까 이 회계연도 손실이 얼마가 돼? 전체적으로 25만 원 되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요것도 물어봐요. 이걸 물어보거나 이걸 물어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럼 손실을 땡겨 잡았잖아요. 손실을 땡겨 잡으면 그 다음 연도엔 그 손실 땡겨 잡은 걸 다시 환입할 수 있거든요. 이따 회계처리 해보면. 그럼 2만 원 땡겨 잡은 걸 다시 이때는 2만 원 더해주면 이 회계연도는 7만 원 손실인데 더해보니까 얼마 손실? 5만 원 손실이 되니까 저한테 좀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손실 나는 거 땡겨 잡자 그랬는데 왜 이 회계연도에 손실 납니까? 이 회계연도 손실은 제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거든요. 왜 여기 5만 원이 생겼을까요, 이게? 이것은 이 회계연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이에요. 이 회계연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잡을 거를 모르는데 이땐 210만 원만 발생할 줄 알았거든요. 5만 원 더 발생한 건 모르겠잖아요, 지금.
이때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걸 땡겨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손실은 그 회계연도에 잡혀요. 예상한 것만 땡겨 잡는 거예요. 예상한 것만.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회계 처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책에 897페이지 거기 회계 처리가 나와 있는데 진행 기준 보세요. 일단 주의하실 건요. 얘는 결산 시 회계 처리만 나온 거예요. 그 책에. 많은 사람들이 기중의 회계 처리가 왜 없냐고 질문하는데 요구사항에서 결산 시 회계 처리만 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그래서 결산 시 회계 처리만 나와 있어요. 2001년 기말 결산할 때 보세요. 얼마 수익 잡았어요, 여기? 75만 원. 봤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죠? 아니, 이게 75만 원 잡히니까 선수금이 얼마 있었어요? 그 자료에서. 그 기중에 현금 얼마 받았어요? 현금. 60만 원 받은 게 있으니까 선수금 얼마 없애면 돼요? 60. 그 미수금 얼마 잡혀요? 15만 원. 그다음에 원가 얼마 잡히면 돼요? 60만 원.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 잡혀요? 이거 잡히죠? 2002년 보세요. 2002년 결산했을 때 수익이 얼마 잡히냐면 이만큼 잡혀요. 85만 원. 이거잖아, 이거. 이건데 그랬을 때 거기 보니까 선수금을 먼저 없애니까 위에 미수금 있었는데 미수금은 어디 가고 선수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죠? 이렇게 또 질문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기중의 회계처리가 생략돼 있잖아요. 기중에 2002년에 현금 얼마 받았어요? 90만 원 받았잖아요. 여기 90만 원 받았을 때 분계가 없어요. 근데 90만 원 받았을 때 분계해보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현금 90, 대변에 미수금 15만 원 없애면서 선수금 얼마 잡겠어요? 75만 원 잡았겠죠. 그래서 거기 선수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중의 회계 처리가 생략돼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그럼 미수금 잡고 그다음 그 원가 얼마 잡아요? 이거 잡죠. 원가 108만 원. 이거 108만 원.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 돼? 거기까지 하니까 손실이 요거 잡고 요거 잡으니까 손실이 얼마 돼? 이거밖에 안 되죠?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얼마 더 잡자는 거야? 2만 원 더 잡자는 2만 원. 2만 원만큼 어떻게 잡으면 차변에 공사손실 충당부채 전200 이렇게 잡고요. 대변에 공사손실 충당부채 잡고 이거 알아두셔야 돼 앞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차변에 잡은 공사손실 충당부채 전200을 어디에 포함시킨다? 공사 원가에 포함시켜요. 공사 원가. 공사 원가에 포함시키면 원가에 가산되잖아요. 손실이 더 커지죠. 그 다음에 2003년 가세요. 2003년에서 수익을 이만큼 잡고요. 원가를 이만큼 잡으니까 손실이 얼마 돼요? 7만 원 되죠? 근데 손실을 이만큼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2만 원만큼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충당부채 잡아놨던 걸 없애요. 없애면서 충당부채 환입액 잡는 거 환입액. 얼마만큼? 2만 원만큼. 그게 대변에 생겼죠? 대변. 공사원가 차감이에요. 공사원가 차감이니까 원가 차감을 하니까 손실이 줄죠. 시험에 뭐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얘하고 얘가 잘 나오는데 그 시험에는 이게 나온 적도 있어요. 공사손실 충당부채 환입액이 얼마냐? 환입액. 이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 물어본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입액 했던 거 환입액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이게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회계 처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넘어갈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 문제고 넘어가고 자, 이쪽 보세요. 이쪽 문제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얘는 뭐만 이해하면 되냐면 얘랑 다르다는 거 이해하면 돼요. 얘가 여기가 손실 생기잖아요. 손실 생기니까 많은 사람 손실이네 이거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손실 생기는 거는 쟤랑 관련 없어요. 얘가 되려면 뭐가 돼야 쟤처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손실이 예상돼야 돼요. 전체적으로 손실이 예상돼야 땡겨잡을 손실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손실이 아니면 땡겨잡을 손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되려면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야 돼요.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다 했습니다. 899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기업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 밑줄만 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그걸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건설용 공사 계약은 장단기를 불문하고 진행 기준 쓰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단기 공사는 뭐 하면 좋다 그랬어요? 단기 공사는 완성 기준 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론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단기도 뭐 하는 게 단기도 진행 기준이에요. 단기도. 그 다음에 단서 조항 보시면 진행 기준 적용함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는 그게 뭐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진행률을 모른다는 얘기. 진행률. 공사 진행률을 모를 때는 거기 뭐라고 써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수익으로 잡고 발생원가 전액은 비용으로 계산한다. 그게 원가 회수법이에요. 그 방법 원가 회수법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동그라미 2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불확실할 때 이게 뭐죠? 불확실할 때? 이거는 현금 회수가 어렵다는 거죠? 현금 회수를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현금 회수가. 우리가 대원칙이 현금 회수 못하면 뭐 못 잡는다 그랬어요. 수익 인식할 수 없다. 언제까지? 현금 받을 때까지. 그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회수 기준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 건설형 공사 계약은 원칙이 뭐라고요? 장단기를 불문하고 진행 기준이에요.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1, 2번은 잘 읽어보시면 걔네들은 진행 기준을 못 쓰겠잖아요. 보니까 동그라미 1, 2번이. 근데 진행 기준을 못 쓰면 원래 이론적으로 뭘 쓰는 게 좋아요? 완성 기준 쓰는 게 좋거든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 완성 기준이 없잖아요. 완성 기준이 없으니까 진행 기준을 못 쓸 때는 예외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할 땐 이렇게,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할 땐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 기업회 기준에 있는 내용이니까 잘 밑줄 쳐놓으시고 요것들을 잠깐 쉬었다가 예제를 풀어드릴게요.